보고서가 나온 상태도 아직 최종 권고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종 권고안은 내년 상반기에 나올 예정이죠. 그러나 HTML 한국의 대부분의 기능들은 HTML 5개월을 주요 멤버들이 들어서 분석이 때문에 비례 대부분과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HTML5에 대한 준비가 충분히 그루어지지 않으면 1년의 법을 발생합니다. 첫 번째, 구글이 신규의 교육을 개발하고서 플러깅 기반의 기업들이라는 것을 더 이상 개발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앞으로는 대신에 HTML5의 소비자라고 선언합니다. 지금 올렸어요. 그리고 역사 유명한 가운데서 스탠더드가 아이폰에서는 프레시를 바뀌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면서 프레시에 대한 HTML5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연이어서 화면 소개해 주세요. 안 돼. 소개가 그동안 프레시 기반의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저도 오늘 자꾸 그러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합니다. 여전히 전차전 시 개발을 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모바일 서비스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모바일을 지원할 수 없는 기술이라면 그 기술은 이미 어디서 모르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슈퍼라이트로 타임 버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개발 진전될 겁니다. 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 개발자를 작성한 경우가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 정확히 되더라고요. 네, 스팀을 해보자 이것처럼 정확히 얘기하면 HTML5가 어도비를 이기면서 처음 WHAT 워킹 코드 수정하는 속도가 단정히 증가합니다. 이제 앞으로 더 이상 기술의 기술이 웹에 달그치는 어떻게 될 것이며 앞으로 웹 기술은 수학에서 강의했던 분석한 이유들이 계속해서 수학 기억에서 결정을 해 나갈 것입니다. 웹 기술이 기업적으로 국가의 결정을 하다 보니 드디어 웹 기반의 플랫폼 그리고 웹 기반의 OS가 시험을 하게 됩니다. 작년 말에 구글이 웹 스토어를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OS에 OS가 특별히 웹스토어를 했죠. 그리고 MWC 2010에서 전세계 평가를 너무 진지하게 했다. 생각해서 와 전세계 웹스토어의 시장을 일본어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비록 아쉽게도 원하는 생각을 한편을 아쉽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는 기자를 썼고 그냥 5월에 인터넷에서 OS가 비록 웹 OS가 이미 안수지와 IOS 시장에 사업보험이 선정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이번 계시가 아직도 상당히 한수가 없고 웹에서 이해도 분석하는 어플리케이션도 있고 꽤 부드럽게 힘이 좋은 기술이기 때문에 더 개인적으로 올라간다고 그리고 웹에서 그런 분석이 아닐까라고 그래서 여자를 굉장히 상처하네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뭐 전형적으로 크롬 웹스토어의 기억을 말하였지만 구글이 크롬 웹스토어를 오픈할 때 모든가로 웹 스토어를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B2G라는 프로젝트를 선언을 했습니다. B2G는 사실 엑스퍼의 약자이고요. 엑스퍼는 바로 세 번째 소비자를 웹엔지니어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소속 100번은 웹 엔지니어 구매할 시간이 있으니까 웹 OS를 나타냈죠. 처음에서 설정이라면 이는 내년 상반기에 데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힘이 없잖아. 수요일 여러분의 플랫폼에 대한 성격은 되게 엇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에서 못할 것도 있고 방식이 크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궁금하게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이게 왜 이런 소리냐 될것 같고요. 바로 외국 정부에 대한 상식, 외국에 기대에 대한 상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치가 있었던 거라고 믿어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은 이번 플랫폼 문제였다면 이제 외국은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플랫폼으로 진화를 한 것입니다. 그때마다 뭐가 말해도 달라요.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외국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본격적 보안 제약이 있습니다. 왜 어플리케이션을 섹스마켓에서 만들어졌습니까? 왜 현재 로그안에 있는 자원의 접근한 것이 분석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누군가 자기적인 목표를 가진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전 사이트를 만들어서 시장점을 유인한 다음에 사용자가 보실 때 사용자의 굉장히 실시에 나가서 파악하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외국은 목표 전환에 대한 원칙을 분석하기 금지가 됩니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웹으로 앱을 개발하면 제약을 외국인들이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카메라라든지 파일이라든지 엑셀러런트라든지 무서워라든지 모바일 앱을 정말 모바일에 섞게 만들면 이러한 모바일 자원을 전혀 활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제약을 발전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앱은 또 대학 의견이라든지 전례들 정보를 전달하는 것들은 변화를 가겠죠. 이거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바일 플랫폼은 이거에 대한 플랫폼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하나입니다. 바로 플랫폼. 웹에서도 모든 자원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게 이런 자체를 써서 디바이스 API라고 하고요. 이 디바이스 API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여기에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로 제공이 됩니다. 이제 모바일 웹 플랫폼을 참여하고 있는 해외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나눠보면 제조사, 통신사, 그리고 솔루션서가 있어요. 이렇게 묶어서 설명을 하면 무슨 얘기가 있습니다. 먼저 목표하는 서비스가 있고요. 원태해야 됩니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이름은 블랙베리 웹 복사하는 오픈 소스입니다. 웹시계 모바일 플랫폼을 작년 블랙베리 복선 2020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소셜 설명이었던 월드워크가 있어요. 그리고 엔더블스 2020에서 30%가 되고 세계 기로 대부분 참여하는 와 세계 웹 도매시장이 수정합니다. 그리고 소셜서버에서 시계는 통계, 뉴스, 스테니어, 그리고 엑스터널 정보가 널리 알려집니다. 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전에 모바일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모바일 플랫폼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모바일 데이터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부 다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지원을 정할 외곽적으로 API고요. 오직 YTK만이 왕만의 YTK라는 큰 API를 제정해서 YTK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제에서도 큰 API는 YTK를 지원합니다. 다시 아까로 돌아가서 우리가 오늘의 뉴스 이런 것만 만든 거라면 모바일 데이터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소속이라든지 카메라 모바일 전화를 시작하면 한 모바일 플랫폼에서 다른 모바일 플랫폼의 특성이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바일 플랫폼도 디바이스 데이터를 만들 때 파편화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모바일 플랫폼 혹은 웹 OS를 작동을 해보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즈니스들의 어프로치는 어떤 거냐면 자신들 스스로 전략을 제조하고 있고 OS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웹 플랫폼을 가장 간단히 삭제를 하든지 아니면 OS를 삭제해서 전략을 삭제하는 이런 전략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목적은 자사 전략을 위한 앱이나 콘텐츠를 보다 많이 확보해서 자사의 정말의 시장 경력을 확보하면서 더 세상에 도움을 얻기 합니다. 따라서 얘네들은 남존 일을 힘기가 없죠. 그래서 가족들이가 한번 들어오면 모자라게 장벽을 많이 세웠습니다. 다른 경기가 없기 때문에 그걸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대표에서도 들어보지 않고 별로 시동을 가치도 크지 않습니다. 근데 왕은 조금 다릅니다. 왕은 기본적으로 전쟁의 통일사를 중심에서 결정을 한 정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좋은 방법은 어떠냐면 통일사들은 자체 오해를 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취하는 방법이 어떤 거냐면 장마를 항상 인터넷통해서 실시를 하니까 인터넷통해서 실시를 하기 전에 왕의 웹 원타임을 선택해서 장마를 실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장마마다 다 와 원타임을 선택해서 실시할 수 있을 테니까요. 기본적으로 여러 등의 장마를, 여러 등의 플랫폼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장마이나 플랫폼으로부터는 독립적인 게 있고, 그래서 우리가 내려가고 있는 구성이 오픈 스탠다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기본적으로 모든 종류의 장마와 모든 종류의 플랫폼에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입니다. 실제로는 모바일 웹플랫폼을 생각한다는 얘기는 모바일 플랫폼을 뭔가 설명했다는 얘기가 대상 플랫폼이 오픈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현재 유일하게 가능한 것이 안드로이드. 그러나 이 안드로이드를 조각 포함해서 태어나는 내년보다 며칠부터 모든 안드로이드는 다 안정되지 않습니다. 유통사회가 특별적으로 들어갔으니까 아무래도 시장이 독특하면 제가 가가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거 가지고 입장 가져갔는데 이거 씌우네. 올해 넘어갈까요? 뭐 가져가시면 일과 이거 아니야. 출범을 했습니다. 현재 세계 돌아가고 있는 나라는 내부입니다. 모티머 스페이스, 모티머 블랙, 모티머 스틱 이렇게 네 종류의 단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종류의 단말자 어떤 생각이 안 돼요. 대륙의 가사가 하는 화장대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대 배우는 별로 없어. 네, 그런 상황으로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죠. 전략적으로 늘어나는 시대에도 결국은 안쪽에 행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안쪽에 맞지 않아서 또 다른 방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안쪽에 실제로 있어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이에 대한 약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앞으로는 융통과 가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은 정말로 계속 바뀌다. 왜냐하면 순간도가 실제로 최근 융통으로 했던 장난 정말에는 많이 쓰러져요. 융통은 그때 이렇게 와게 앞으로 일방적인 공유가 되지 않아서 하고 서로 이해관계가 낮으면 될 수도 있고 장난이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IMF는 안 되겠죠. 당연하겠죠. 그래서 와의 장점은 오픈 스탠다드라는 단점인데 이점은 전적인 이해가 전적이라는 경쟁 관계는 전적에 있는 수혜를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원할 수 있는 것보다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 그 지원 관계가 발달하는 장점입니다. 다음은 소형 서버에 아까 말씀드렸던 통계, 로드스, 펜스니언, 그리고 서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런 애들을 파이브스텝 프레임워크라고 있습니다. 실제로 진행하는 파이브스텝 프레임워크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해외에서는 파이브스텝은 용어가 거의 안 씁니다. 프레임워크 그런 경우가 많이 씁니다. 애들은 그냥 웹도 없고 우리들이 얘네들 접근 방법은 저번처럼 오해를 불러오는 것도 아니고 장마를 대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상한처럼 장마를 다른 방법을 함께하는 것도 아닙니다. 선생님이 별로 없어. 그래서 얘네들 처음에 좀 모든 수업마다 되게 수업이 있기 때문에 그 여기는 그대로 활용하는 전략을 합니다. 그렇게 큰 장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웹에는 감사는 이거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모바일 서비스도 자체가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는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원래는 끊어야 되는데 시장 전체를 이해하는
또 어려운 데가 없나. 그런 게 존재하지 않는 잖아요. 그리고 다른 애들은 지금 기술교육을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네이트로우를 보면 처음 모델이나 혹은 아예 처음 플랫폼에 수업을 했다. 내가 그게 있어야 하는 거. 굉장히 다양한 부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아니요? 이거 어제 안 왔어요. 어제 안 왔어. 아, 이거 조명이요? 예. 예, 꺼도 괜찮아. 어제는 괜찮았어요. 핸드폰이 안 돼. 그러면은 사람이 안 볼 텐데. 그럼 아예 이거 그냥 사람으로만 해놓으면 작전 과정한 거, 머리 가져간 거, 나오는 거? 아, 지금 방송하고 있는 거 이거 보고 있는 거 찍는 건데. 근데 이거 그냥 계속 써도 되죠? 근데 계산해보니까 1.1%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내가 불안한 게 자꾸만 하나씩 물어보는 거 알릴까봐. 이거 생각도 없이 오후 시간에 두 번에 그래서 둘다 왼쪽으로 우리가 보시죠. 정신인데 지금 안 되나? 자꾸가 어른이 열심히해요. 다른 뭐에 없었던가 무직성을 주고요. 다만 발전자는 이번에 운영기가 발전을 좋아하는 건데 가장 큰 발전은 그래서 지원하고 있는 통합개발훈련을 지원한다고 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통합개발훈련이 없으면 네이트로 통합개발훈련으로 시작해서 인생수제를 개발하고 엑스포저도 개발하고 안드로이드를 개발하고 이제 웹 포스를 잠깐 쓰니까 네이티브 포스를 그려주기가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네이티브 포스를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 포스를 하고 네이티브 포스를 완전히 사용하는 그리고 그러니까 포스를 순서는 이렇게 그때 얘기하는 수학식 이런 템퍼를 이라고 예, 이게 저희 대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수많은 해주제 한자로 저희는 노동이나 시행과 다르게 같이 할 거 아니야. 얼마 되는데? 먹어야 되는 거 그래도 한 시간 많이 배고픈 게 문제지.
그리고 세계에서 최초로 유일하게 통합 개발 지원하는 타임제 공모 이동식입니다. 과거의 때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투자를 했을 때 타임제는 통합 개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 세계 최초의 문제 유일된 때 지금 세계 최초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통합 개발하려고 지원을 하는 거니까 통합을 굉장히 설계하는 이것을 해서 있습니다. 그걸 센터에서 돌려보니 그렇다라고 생각을 생각보다는 통합을 듣고 있고 생각을 여러 개발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 겁니다. 수첩 개발하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속 보겠습니다. 엑스트레 타임, CNC, 시간에서 그리고 여기 그리고 이런 목표 요소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한번 앱 개발을 마치면 아니라 이웹 소스를 각 핵심으로 바꿔요. 그리고 관련되고 바꿔요. 그리고 안드로이드로 바꿔요. 모든 같은 형태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하서의 유튜브와 지원을 하나를 잠깐만요. 제가 한국사에 대한 조상 상식자라고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키노트가 길어져서 시작 시간이 11시 5분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거 빨리 그냥 체육을 지금 기록적으로 굉장히 오늘 한번 끝다운 오백선 되니까 그냥 상황이 저희가 원래는 그래서 일정적 공식 거를 7월 10일자라고 했는데 PX에서 지원한 RPC 일자리와 인력지원 RPC 일자리를 상황과 보고 PX가 다음 달에 저거 10년 2년간 목표 있죠. 그래서 저희도 계속 이런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수련을 목표를 했다면 이런 거를 지금 했다고 가장 지원을 했다는 알 수가 없는 진짜 배워봤습니다. 그 하나는 오토플라이트도 있고 다른 하나는 수학을 배워야 오토플라이트 이제 시간 관계가 우리가 대화가 가장 어려운 시간이라 이렇게 대화가 이렇게 대화합니다. 그리고 저녁보고 아내가 이를 앱을 하야 알고 해서요. 그때마다 앱을 하야가 계속할 앱을 장난이 아니고 여기서 제가 그리고 짧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름을 집안에 내가 본격적으로 여러 개 있으면 어떤 모자라고 있잖아. 이때가 여기 가게 참가자가 진행했고 장기도 한다. 한번 거기에 따라서 랩을 딱 표정만 준비하고 대화를 다른 내용에서 표정에서 이쪽에 보면 모두 표정이 그리고 PPT는 엑셀로 그냥 수학을 개발하는 저희 엑셀을 기본적으로 수학을 할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수학을 시작할 수 있는
가능한 실제로 저희가 여러 가지 많이 시켜 있어요. 플러그인 개발을 엑스텐으로 개발을 했지만 플러그인 계획에서 그리고 플러그인에서 필요한 플러그인과 선택을 해서 투자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플러그인과 투자에서 개발을 했는데 개발자가 없다고 저희가 원하지 않아요. 이 사용하는 기술을 저희가 직접 보면서 플러스로 제공할 수 있어요. 이 플러스가 저희가 이거는 저희가 드디어 중 2.0 정식 버전을 리뷰했습니다. 오늘의 리뷰를 할게요. 주요 변경사항은 저희가 발표 원부터 정식 버전까지 한국과 미국 차이와 비교해서 충분히 어휘를 수용하고 안정성과 성능과 편의성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KX가 드디어 이번 달 미국까지 수정을 했기 때문에 YPK의 2.0 상호 상황 상태를 거쳐서 YPK의 2.0 베타에서 YPK의 2.0 정식 버전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엑스트레이에서 이제 한번 개발한 앱을 iOS, 안드로이드 앱으로 비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와 앱으로도 패싱할 수 있습니다. 엑스트레이에서 개발한 앱을 와이로 패싱한 후에 와이는 다 결정되어서 사인을 하고 올리시면 구멍이 높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WCC 2.0 기록을 이제 완벽하게 지원해서 저희가 그동안 자국어 관련한 기록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자국어 관련 기록을 수강해서 이제 자국어에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저희가 엑스프레소 2.0 정식번에 추가한 정보입니다. 이거밖에 문제하고 그럴 수 있는데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KX가 수강하기 전에 기다리는 정식번을 다 뒤로 밀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저희가 원래 공부력을 했던 것들은 다 하나 이렇게 보였습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YPK는 이런 정식번을 기다리는 그동안 저희가 선을 그어왔던 강력한 대응들을 저희가 충분히 검증을 했고 여러 출신의 필수가 검증을 해서 거기에 것들을 힘써서 저희가 모든 경험을 수정을 하고 이제 안전 버전으로 간다는 거죠. 저희가 그동안 밀리본을 쓸 때마다 중요한 경험을 말씀을 했었고 이고 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약간 프로젝트를 발전을 하기 위한 노력으로 했던 것이고요. 이제는 팀을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앞으로 큰 변화 없이 계속 이대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큰 변화가 있을 거를 걱정하실 수 없이 엑스트를 가지고 앱을 개발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아주 큰 변화는 이제 자주는 없을 겁니다. 저희가 엑스프레소 1.0을 시스템 후에 앞으로 주도하게 되는 이런 방식입니다. 또 자기kon트와 레퍼런스를 작성해서 여러분들께 배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가이드, 튜토리얼, 유저 캠프 사실 저희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1.0 정식 버전 출시하고 나서는 더 주변을 기울이는 건 개발보다 저희가 이러한 리소스들을 제공을 해드려서 보다 쉽게 참고하시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획은 저희가 인소리권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목표는 내년 이상분기 내로 개발을 마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앱을 엑스트로 개발하시면 한번 개발로 iOS 안드로이드 앱을 비교하실 수 있고요. 와객으로 패싱하시는 뿐 아니라 이것을 가장 가지고 계시면 인프로에 대한 앱으로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계획하고 있는 일은 제가 좀 전에 PDP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오픈소스 계속 플러그인 프로젝트를 구성을 운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께서 추가 여러분들입니다. 키노트가 늦어서 세션이 5분 늦게 시작됩니다. 강의 부탁드립니다. 그런 프로젝트를 저희가 개선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유용한 플러그인을 저희가 개발해서 소스와 함께 비교해서 성공을 시킬 겁니다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바라는 것은 저희가 아는 개발자들이 스스로 자기에게 필요한 부분을 제공하고 그것을 다른 개발자들과 공유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점점 기대했습니다. 특히나 일반 개발자 외에 기업체에서 서비스들이 같은 참여를 해서 만약에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API나 서비스를 개발을 했다. 그러면 가장 문제는 개발하는 것보다 개발자들에게 이 서비스를 알리고 필요한 기술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데요. 저희 오픈소스 엑스텐서 프로젝트 프로젝트가 다뤘던 개발자와 서비스의 상당히 강을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가장 많이 주도했던 질문 하나가 이것입니다. 스스로 앱을 개발해서 스킬 발전하는 PT해야 되나요? 라는 말씀을 많이 질문을 많이 하셨거든요. 저희 사이트에 보면 이미 써있습니다. 누구나 무료로 어떤 분들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질문을 하시면 뭐라고 하면 된다고 답변을 드려왔거든요. 그러면 SB에서 뭐 갖고 사나요? 라는 질문을 두 번째로 많이 드렸어요. 질문 대답입니다. 저희가 앞서 개발자들을 위해 앱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한 가지는 클라우드 기술입니다. 여러분께서 SK에서 앱을 개발할 때 안드로이드는 그냥 자기 개발을 개발을 하세요. 근데 iOS에는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나라 걸리면 걸려 있겠지. 아니, 방송 나가면 방송 나가면 큰일 나지. 방송 안 나가면 몰라도. 저희가 클라우드 기술은 클라우드에서 계속 빈집한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저희 TV에서 소스를, 원투만 하면 그 소스를 저희가 기술을 iOS로 분석해서 내려드릴 거예요. 어떤 말이 안 되는데, 기술 소스하고 기술 소스하고 무슨 일이야? 요거. 있나요? 저희 운동표의 기준이 바로 자신입니다. 한번 분류하면 그 중간중간 있을 것 같죠? 그게? 중간중간 있을 것 같죠? 운전을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시사하게 안 돌아가죠? 실제 기준이 떠올려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서는 아이콘의 자체를 생산하는 그리고 안드로이드 엑스를 활동하는 한정된 시스템 이런 시스템의 업들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누구나 할 거냐 좋아요. 유튜브 기술에 나눠 쓰고 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기술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생활하고 있는 패치 기술을 한번 수시를 이렇게 서비스라고 하죠. 이제 앱을 개발하다 보면 그런 수시를 서비스에 필요한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근데 내가 앱을 개발하고 개발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공부를 해야 되고 장비를 마련을 해야 되고 운영 기술을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저런 서비스를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실제 수박 무너지는 것보다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트랙 내부에 세금 원에서 이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기술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A로 댓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건 스탠드에서 내놓은 장치는 그대로 운영했는데요. 이 자료가 그냥 말하는 자료가 얘기합니다. 지난 IT 역사를 들어봤더니 매 시간마다 디바이스 보호 테스트가 10배씩 늘어났다라는 것을 알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기본해가지고 원 빌런인데 이런 분야를 해봅니다. 10억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런 시장을 우리 시장 영화는 게 신장한테 개방을 있습니다. 그 다음은 100억대를 예상을 하는 거죠. 이런 분야를 똑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기준이 없고 기준에 있던 분야에서 수익 해결이 아니고 기준이 없던 수영 중에 신장 분야에서 수영을 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것은 가능한 겁니다. 그냥 IT의 없으시죠? 신장 분야에서 수영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유튜브로 쏟으시다가 물려봤더니 방송 중이래요. 앞으로는 더 10배, 10만원대 신장의 분야에서 수영을 할 거라는 거죠. 아마도 앞으로는 아이폰 같은 것에서 한 10개씩 수영을 떨어져 나오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미래는 이렇습니다. 어디가 패스를 포기하고 최근에 지금까지 생각을 했던 3개 프레임워크를 통계를 인수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장 실용적이고 환상적인 모바일 웹 플랫폼이 바로 하이브리드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님은 플랫폼 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는데 플랫폼 사업을 저희가 진행하지 않게 되고요. 저희가 하이브리드 프레임워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아까 계속 얘기했던 웹에 대한 학습 그리고 하이브리드에 대한 기본을 합니다. 하시자면 여러분 언제 미래라면 하이브리드의 것은 모바일 시대의 미래이기에 이번 저희 앱스토어가 하이브리드 프레임워크의 미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말씀을 마치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앱스토어가 그냥 바탕으로 오늘 댓글을 주시겠습니다. 상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앱스토어를 사용하시다가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또 사무실 전화해서 불러야 되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스타일이 앱에서 우리가 포럼에서 여러 소식을 전하고 있으니까 귀를 기울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선생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둘다 해당 안 되는데. 아는 사람. 네, 1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프레소가 오늘의 주인공이라서요. 잘 보셨으니까 1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기다려주십시오. 아는 사람 저기 1번 소비욕 개가 있다. 2번 안드로이드 기능 3번 아는 사람 나
사진을 못 봐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조금 더 크게 되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습니다. 이 세션이 그 투표 사실상 꼴찌였거든요. 그래서 진짜 꼴찌 세션들은 다 없어지고요. 살아남는 꼴찌 세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고요. 그래서 제가 그 엑스그룹님께 이거를 5번 리허설을 하는 동안에 그분이 세뇌가 되셔가지고 그 주의식 교육이 효과죠. 그래서 트위스하는 바람이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이 방이 원래 120명짜리인데 지금 자리가 60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리를 더 만들고 있는데 의자를 저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관계자분들 다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부담이 자꾸 되고 있습니다. 지금. 조촐하게 수업하는 분이 들어오고 워낙 발열을 지금 갑자기 지금 하면서
제목도 엑소님이 잡아주셨는데 그 투표는 꼴찌했고요. 엑소님이 수익 한 번에 이렇게 많이 투표를 항상 못합니다. 저는 주로 제조사에 있었고요. 여기서 있다가 불과 3개월 전에 엑소님의 게임에 넘어가서 PK치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16세 엔디바이스 익스피리언스를 주장하고 있고요. 왜냐면 안드로이드가 제방용에 쓰이고 아무래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지난번 구글 iOS에 얘기한 아두이노를 통해서 SSI가 연동이 되는 경우에 안드로이드가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컨텐츠 기반의 엔스크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드로이드 부분은 잘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하면서 몇 가지 회사나 업소를 좀 찍게 되는데요. 관계자분들, 특히 저희 회사 분들도 계신데 저희 회사는 예외가 없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장표로는 기록이 않기 때문에 보시고요. 그래서 미리 양해를 드립니다. 그냥 컨퍼런스니까 그게 대표 어플이 된 것이지 전체적으로 다 나쁩니다. 사실은 제가 나쁘다는 걸 하기 나왔습니다. 이런 분들이 들었습니다. 사장님입니다. 그다음에 사장님이라고 썼다가 문자 붙인 분칭이 하나도 없죠? 그게 사장입니다. 왜냐하면 계획자분들이 안드로이드 이해부족 가장 많이 계실 거고 수리 잡기 이후에 그 조명권을 의사결정을 부여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승자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이해하지 못하면서 자기가 결정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분들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애플바 이분 제가 설때 성공했습니다. 5번 리허설에서 설때 성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황에 오신 겁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애플바죠. 이거 아시는 분 계시죠? 이분은 본인이 애플바를 불리는 걸 싫어해서 아이폰 1호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개발자 컴포넌트라 초중도 개발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오시는 분들이 그 다음에 리허설 들으면서 기획자를 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방향이 약간 바뀌었고요. 애매하죠? 누가 쏘신 분이냐? 이거 듣고 재미없으면 고급입니다.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듣고 나가시면 고급 개발자입니다. 나가시는 분은 다 고급 개발자입니다. 그냥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 여기 있는 몇몇 관심 있으신 분들, 친하신, 저랑 친하셔서 도와주고 오신 분들이죠. 가장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 그림. 그렇죠? 이 그림 좀 무슨 배우시나요? 부사장님 편하게 앉아 계시죠? 그 다음에 저입니다. 팀원들 일하는 걸 감시하죠? 우리 인신매매 전문을 하는 저희 엑소그룹님 저 뒤에 서서 일 하나하나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 개발자가 땡뚱맞게 UX를 들고 나왔냐? 사실 그의 그림을 보여드려서 이걸 보여드렸고요. 기존의 피처폰 시대에는 똑같은 기술의 패러다임이 쭉 연장됐기 때문에 문제 없었는데 요즘같이 기술이 막 바뀔 때 계획자들이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기회가 합니다. 그러면 그 기술을 누가 아느냐? 개발자가 알죠. 근데 개발자가 그 기술을 터뜨리는 게 아니라 혼자 삭제하고 있습니다. 혼자 삭제하면 남들이 보기 이렇게 보입니다. 개발자가 스마트하게 일해야 되는데 개발자가 설정하면서 이렇게 보이니까 이렇게 하지 말자. 개발자 컴포넌트에서는 개발자가 좀 스마트하게 일해보자. 개발자가 UX를 이해하고 개발자가 플랫폼을 좀 더 다르게 이해해보자. 이런 얘기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드로이드를 차량 공하고 iOS를 디스하는 그런 대화 절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가끔 나옵니다. 가끔 나오는 거는 iOS를 디스하는 위험이 아니니까 저 뒤에 경비를 서 계시죠? iOS 디스하시면 저 8월에 입신 분들이 발표 끄고 나갑니다. 벌써 디스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사죠? 그 회사의 대표적이지 않은 어플입니다. 이 두 개의 어플입니다. 이거 다른 점 찾는 분 계실 겁니다. 이게 다릅니다.
이게 맞는 방향일까요? 갤럭시 S6하고 아이폰의 믹스의 어플입니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일관된 UI, 좋죠. 그 다음에 기획자가 시나리오 하려면 다 되죠. GUI 한 세트입니다. 어느 날 아름답습니까? 근데 안드로이드 iOS를 같이 쓰는 사용자가 있습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믹스의 어플이 원오브댐이고 iOS의 믹스의 어플이 원오브댐입니다. 안드로이드에 최적화되지 않은 어플을 공급자가 강요하는 게 현재 우리나라 안드로이드 현실이고요. 그렇죠? 정녕 이런 걸 원하십니까? 그냥 안드로이드 엎어지고 안드로이드 기구에 아이폰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 시간 낭비입니다. 제조사들 뻘짓하고 있고 기획자들 뻘짓하고 있고 개발자들 뻘짓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안드로이드가 엉망이죠. 근데 누구 탓하고 있습니까? 서로 답답합니다. 제조사 탓, 구글 탓. 어플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어플은 여러분들이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들고. 근데 우리들이 만들어 놓고서 안드로이드 후져! 디스도 내린다는 거죠. 누굴 잡지도 할 수 없고, 그렇죠? 그러면 잡스를 동경하면 여러분들이 애플 있다 할 겁니까? 아니죠. 애플 있다 한다고 기획할 수 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안드로이드에서 여러분들이 애플에서 동경하는 거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애플하고 똑같이 안 하면 됩니다. 안드로이드에 맞게. 일단은 안드로이드에서 반드시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개발자분들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설명할 이유는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기존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렇죠? 기능이고 화면이고 펑션 다 섞어서 소위 말하는 개발자들은 스파게티 코드라고 하면서도 어플리케이션을 딱 감싸있으니까 겉을 모르겠죠? 기획자들 모르고 사용자 모르고 사장님도 모릅니다. 그냥 어플 만들어야겠다. 끝나죠. 이것입니다. 기존의 어플들은. 안드로이드는 프로세스를 어플리케이션이 감싸죠. 그렇죠? 프로세스 모르시는 분들 그냥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액티비티와 컨텐츠 프로바이더 서비스로 구분이 있습니다. 많이 보신 그림이죠? 이게 뭐냐? 안드로이드는 화면과 기능이 구조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화면과 기능의 분리가 무슨 짓을 하느냐? 그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액티비티의 핵심입니다. 계산기 어플이죠? 계산기 어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드 보완이 아닙니다. 계산기 어플을 하면은 액티비티를 익스텐드해서 칼큘레이터 클래스를 만들어서 화면을 만듭니다. 화면이죠. 그렇죠? 화면 안에 코드를 넣으면 그 다음부터 안드로이드를 안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잠시 다른 얘기에 넘어가서 많이 보시던 그림이죠? 많이 보시던 그림인데 이거 왜 얘기하냐? 아까 계산기 화면이 자바를 부르는 그림이죠? 자바. 왜 자바냐? 이 당시에 제조사들이 안드로이드 선택을 꺼렸던 가장 큰 이유는 모뎀 칩이 분자 성능이 그렇습니다. 200메가, 300메가헤르츠일 때, 빨라 600메가헤르츠일 때, 구글이 딱 내놓은 게 리눅스, 또 거기다가 말도 안 되는 VM 물리 자바. 물론 그걸 통해서는 올려보더니 빨라요, 쓸만해요 그랬어요. 그걸 누가 믿습니까? 아무도 안 믿죠. 근데 왜 안드로이드는 리눅스를 위에다가 자바를 했을까? 첫 번째는 앞에 보여드렸던 화면과 기능을 언어적으로 분리하기 위해서입니다. C나 C++ 아무리 잘 써도 인클루드 포함되고 익스턴 쓰면 엉키죠. 그렇죠? 자바는 익스턴 구조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바 자체의 특성이 구조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가 오픈마켓을 제안했죠. 초급 개발자들, 악성 개발자들이 시연으로 시스템을 피니시키는 것을 자바 VM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리눅스 기반에 자바를 썼다. 이거는 사용자와 에코시스템 이용한 거죠. 느리다. 느린 거는 소프트웨어 고생이 아니라 하드웨어로 받쳐주면 되는 거죠. 그게 지금 듀얼코어하고 쿼드코어 싸움하는 거죠. 예전에는 하드웨어를 위해서 소프트웨어가 펼쳤습니다. 하드웨어 성능이 안 나오니까 소프트웨어로 하드웨어를 커버하기 위해서 별 튜닝이라는 이름으로 이상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용자한테 편리한 UI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드웨어가 발전했다는 얘기죠. 잠시 가르치겠습니다. 구글에서 안드로이드 공룡을 찾으면 저도 많이 찾았었습니다. 이런 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몇 개 페이지로 들어보면 이런 답을 줍니다. 그렇죠? 맨 위에 두 개는 자바에서 쓰는 거죠. 안드로이드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맨 밑에는 안드로이드가 어플리케이션 종료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리스타트하기용인데 종료용으로 쓰니까 구글이 없애버렸죠. 그렇게 있겠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은 어플리케이션을 종료하려고 하나요? 이 수많은 개발자들이 어플리케이션 종료하려고 할까요? 왜? 안드로이드가 종료를 안 넣어놨어요. 그렇죠? 종료하는 메소드가 없죠? 근데 종료하기 위해서 끝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 배터리 문제일까요? 여러분들이 웨이크라만 안 쓰시면 배터리 문제는 안드로이드가 알아서 하고 배터리 문은 제조사 고민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제조사가 할 일을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알아서 해줍니다. 메모리 흘러갔죠? 메모리 부족하면 시스템이 알아서 꺼다 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메모리 걱정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해도 되는 걸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급적이죠? 신경 쓰세요. 이 말 정말 해보고 싶었습니다. 신경 쓰세요. 왜? 안드로이드에서 홈키를 길게 눌러보십시오. 그러면 최근 사용하는 게 뜹니다. 이거 바꿔주신 적이 있어요? 뻘쓰는 겁니다. 실행 중인 앱이 아니라 최근 사용하는 앱입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보통은 윈도우즈에서 Alt+을 누르면 실행 중인 게 나오죠. 근데 얘는 최근 사용입니다. 왜? 모바일에서는 사용자들이 소수의 앱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있죠. 현재 앱이 실행 중이냐 실행 중이지 않냐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작업으로 언제든지 해주는 게 맞다. 홈키를 길게 눌러서 어느 화면에서든. 이게 안드로이드의 기본 핵심이죠. 근데 모든 사람들은 어플리케이션 종료하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몇 개 화면은 그냥 눈에 딱 띄는 화면이고 나머지 화면들이 무슨 화면일까요? 이거는 안드로이드 기본 SDK에 있는 화면들입니다.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구분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능이 좀 되는 거지,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이 좀 되는 거지,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가 처음 나올 때 UI 두 개라고 있습니다. 블랙 앤 화이트겠죠? 불이죠. 이 불인 뒷면에 뭐가 있습니까? 사용자가 화면을 보고 어떤 어플리케이션인지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화면에 내가 원하는 기능이 있나가 중요한 거지, 이 화면이 블랙 앤 화이트고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안드로이드에서는. 원래 이 화면은 없었는데 기획자분들이 들어온다는 얘기에 정화가 추가됐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액티비티네요. 그죠? 화면이 이렇게 딱 있습니다. 액티비티와 버튼이 스타트 액티비티 2를 딱 누릅니다. 그러면 액티비티 2가 뜨겠죠? 그 다음에 딱 누르면 또 스크린이 뜨겠죠? 여기까지 하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개발자분들은 밑에 어플리케이션 스택을 보시면 스틱 1, 2, 3 사이즈, 거꾸로 사이죠? 여기서 X를 누르면 액티비티 3가 사라지고 액티비티 2만 남죠. 이게 안드로이드의 액티비티죠. 액티비티 스택이 쌓입니다. 이 스택을 뭐라고 그러냐? 테스트라고 합니다.
이게 멀티태스킹이 테스팅이라고 생각하셔도 않습니다. 그건 그게 맞습니다. 기존의 OS에서 멀티태스킹은 프로세스나 스레드 단위를 말했는데 여기서의 멀티태스킹은 사용자의 작업 단위입니다. 사용자 작업 단위죠. 아까 보여줬던 액티비티 1, 2, 3가 액티비티 2가 남의 어플 시스템 안드로이드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이 그림의 테스트가 되는 그겁니다. 남의 어플 시스템 하기 테스트 1, 2, 3에 있어서 테스트 2는 내 어플이 아니어도 된다. 왜? 그건 중요하지 않다.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해주면 된다. 보통의 경우에는 액티비티 2를 내가 구해서 해야 되죠? 근데 인텐트 기반으로, 익스플리시트 인텐트 기반으로 그건 안 해도 됩니다. 그쵸? 여러분들 많이 쓰고 계시죠? 이게 테스트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난간이 칩니다. 이거는 이제 기획자분이 만들어주신 겁니다. 개발자분들, 런치 모드 제대로 되신 분 별로 없으시죠? 뭐라고 합니다, 이거? 스탠다드, 싱글, 데스크, 싱글탑, 싱글 인터넷. 근데 여기서 제가 똑똑히 하는 사람 아니지만 딱 집어드리면 이게 테스트고 이게 테스트죠. 보통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면 액티비티 1, 2가 뜨는 상태에서 2가 Y를 실행하면 2 위에 Y가 올라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얘는 밑에 있는 X, Y가 통째로 올라가 버립니다. Y를 올렸는데 왜? 싱글 테스트이기 때문에 싱글 테스트가 왜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이것만 얘기해도 1시간 넘게 갑니다. 이거는 주제를 빼겠습니다. 여기서 이 테스트는 멀티 테스팅이기도 하지만 사용자들이 인식하기에는 이게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죠. 내 작업 단위. 내가 이런 작업을 하다가 다른 작업을 했어요. 이 작업과 이 작업을 구분하는 작업 단위. 그게 어플리케이션을 인식할 수 있는 거죠. 어플리케이션을 인식한다고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인식시켜줄 필요 없습니다. 그냥 6개 동작을 보는 거죠. 근데 이 런치 모드가 어떻게 하냐? 이럴 때 필요합니다. 페이북 메신저 밑에 도착했어요. 그렇죠? 저 클릭하면 예상하시는 대로 이 화면이 뜹니다. 그렇죠? 이 화면이 뜨는데 노티피케이션 액티비티 실행할 때 런치 모드는 반드시 걸립니다. 왜? 런치 모드를 스탠다드 하면 노티피케이션을 클릭하는 만큼 똑같은 화면이 자꾸 뜹니다. 그렇겠죠? 그렇다고 무조건 싱글 테스트나 싱글 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엑스고리즘을 세팅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 노트북 이 화면이 보이겠죠?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새로운 액티비티를 생성할 거냐 아니면 실행 중인 액티비티를 재생할 거냐를 시나리오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기획자가 판단해 줄까요? 안 해주니까 개발자들이 피드백을 줘야 되죠? 왜? 이해 못하고 있으니까. 페이스북 메신저 채팅 목록이죠? 채팅 목록은 폰에 단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폰에 단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개발창은 채팅이 진행 중이면 재생해야 되죠? 똑같은 사람이 재생해야 되죠? 하지만 새로운 사람이 오면 새로 생성해줘야 되죠? 런치 모드는 이럴 때 모르게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얘기 또 하고자 합니다. 메뉴키와 백키 이거 싫어하시는 분 진짜 많습니다. 그렇죠? 싫어하시는 진짜 많습니다. 메뉴키 일단 안 쓰는 거 많죠? 하지만 메뉴키, 백키 이상합니다. 아이폰 들어온 지 얼마 있다고 아이폰에 버튼 하나밖에 없다고 제가 까먹었습니까? 이거 이상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동작이죠? 메뉴키, 백키를 학습해야 됩니까? 아니란 얘기죠. 이미 사용자들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되게 부담 같습니다. 왜? 아이폰이 없다고. 그 다음에 옵션 메뉴.
매니큐어 패치는 있어도 무방하다 말씀드렸어요. 사용자들 헷갈리지 않다 말씀드렸어요. 메뉴키를 눌러서 뜨는 메뉴. 이거는 사용자들이 그 화면에서 내가 어떤 동작을 기대할 때 그 동작 화면이 없어요. 그럴 때 치는 F11 같은 겁니다. 헬프. 메뉴키 딱 누르면 원하는 동작이 나와야 돼요. 나와줘야 되죠. 안 나오면 만들자 나쁜 겁니다, 이거는. 메뉴키 안 누르면 사용자 나쁜 거고, 메뉴키 눌렀는데 안 나오면 기획자 부가자 나쁜 겁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동작을 해줘야죠. 화면에서 원하는 동작을. 이게 메뉴키입니다. 옵션 메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컨텍스트 메뉴. 이거 제일 많이 깔려요. 그리고 과연 사용자들이 롱키를 누를 거냐. iOS도 롱키 누르겠죠? 처음에 iOS 롱키 없다고 사람들이 막 걱정했습니다. iOS는 싱글 주체이긴 바래. 근데 iOS 롱키 풀리겠죠? 근데 뭐라고 할 겁니까? 그렇죠? 안드로이드는 그렇게 합니다. 원래 안드로이드입니다. 그렇죠? 이게 뭡니까? 잡스가 하는 일인데. 컨텍스트 메뉴는 아까 이 화면에서 이거는 화면에 대한 동작이라고 했죠. 그러면 내가 홍길동이라는 사람에 대한 동작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기존 수첩본에서는 이거 선택하죠. 선택하면 홍길동 사람 화면이 보입니다. 여기에 뭐 주소, 전화번호, 메일 주소 쫙 나오겠죠. 그걸 대한 액션에서 컨텍스트 메뉴는 그냥 그 아이템을 길게 누르면 그 아이템에 대한 그 오브젝트에 대한 액션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옵션 메뉴는 화면에 대한 동작이라면 컨텍스트 메뉴는 그 아이템에 대해서 수행할 수 있는 동작을 보여주는 거죠. 롱클릭 한 번으로 터치 몇 번과 화면 변화 몇 번과 메모리와 시간을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다는 효율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롱클릭을 사용자한테 학습을 시켜야 되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이거 한번 배워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쓸데없는 소프 많이 들었는데 이 소프 만들면 안 되죠? 내가 클릭 하나 되면 롱클릭이다. 불편하면, 아니면 롱클릭이 익숙치 않거나 롱클릭을 모르면, 클릭한 다음에 들어가서 보이는 화면에서 옵션 메뉴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중하죠? 아는 사람들은 빠르게, 모르는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가도 편리하게, 쉽게, 이렇게 옵션처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단어가 되게 많습니다. 이거 되게 싫어해서 많습니다. 특히. 왜? 어렵다고. 여러분들 그거 어려운 같은 거 하잖아요. 스픽 컨셉. 이것도 잘 사용하는 게 좋은데, 이거를 잘 사용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컨셉이 뭐냐면, 두 개 갈리죠? 이름과 사진. 근데, 이름을 누르면 화면이 바뀌고, 사진을 누르면 이게 뜹니다. 이게 뭐냐면, 이 프로필 사진을 사람을 개념, 사람으로. 이게 주소록의 아이템이라면, 오브젝트라면, 그리고 사물이라면, 얘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프로필 사진이 있겠죠? 프로필 사진을 클릭하면, 사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행동. 그게 뭡니까? 전화 걸고, 문자 보내고, 이메일 보내는 거죠. 그렇죠? 사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행동.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저런 리스트 뷰 구조에서 내가 주소록이 리스트하면 가능하죠. 그래서 구글 어플들은 100% 저스 다 합니다. 구글 어플들은 프로필 사진 누르면 피컨틱이 항상 뜹니다. 채팅하다가 전화 걸어야 되고, 그렇죠? 근데 보통의 어플들은 주소록이 없습니다. 사용자들은 구글 어플 때문에 프로필 사진을 클릭하겠죠. 아니면 이미 사진을 클릭하겠죠. 그때 뭐합니까? 이때부터 사람들이 퀵 액션이라는 걸 도입하기 시작했죠. 여기에 사람에 대한 동작이 아니라 빠르게 할 수 있는 액션들. 예를 들어서 풀스크린 사진이면 사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행동. 그런 것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퀵 액션. 왜냐면 사람들은 눌러볼 거거든요. 왜? 구글에서 되니까. 눌러본다는 얘기죠. 눌러보면 아무 문제가 안 하면 그때부터 헷갈리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심리적 그겁니다. 어떤 어플을 이렇게 쓰고 저런 어플을 하면 이게 심리적 아니라는 얘기죠. 똑같이 동작해줘야 되고 사용자가 한번 해봤을 때 동작해줘야 되는 것. 그게 맞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디스플레이 시간이죠. 그럼 브라우저입니다. 그렇죠? 브라우저. 말씀드렸죠?
iOS가 직관적으로 쉽다고 하는 이유는 단 하나죠. 버튼이 없기 때문에 화면에 사용자가 할 수 있는 모든 액션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근데 안드로이드는 모든 기능을 메뉴에 숨겨놨죠. 그리고 화면을 최대화합니다. 극대화. 사실 사용자를 위한 게 아니죠. 방송입니다. 안드로이드가 광고가 올라갔을 때 화면 로스가 작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가 메뉴 키를 준 겁니다. 여기다 기능 따라버리면, 광고를 하나 더 따라버리면 화면이 너무 좁아져 버리거든요. 근데 이런 비슷한 절차도 있습니다. 뭘까요? 메뉴 키를 빼던가. 이게 잘하는 짓일까요? 색깔도 아이오가 똑같습니다. 근데 아이폰 만들지 왜 이렇게 절차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됐습니다. 종료 정말 뜯어보기 시죠. 근데 이런 짓을 합니다. 그렇죠? 어떤 어플은 두 번 누르라고 어떤 어플은 한 번에 나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대 통신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또 문제죠. 이 팝업이 백키로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사라집니다. 그렇죠? 저희 어플을 안 사라집니다. 사용자가 아까 말씀드렸죠? 일단 협력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 어플은 저한테 전혀 제가 업체가 없습니다. 저 책임 없어요. 자신있게 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플 팝업 없습니다. 팝업에서 백키 누르면 확인해보니까 어제 몇 개 어플은 백키로 없어지더라고요. 거기. 우리 회사 어플도 백키로 팝업이 없어지니까 안 없는 게 있습니다. 스크린 카메라는 백키 누르도 팝업이 안 없어집니다. 그리고 아이밍은 백키 누르도 팝업이 없어집니다. 얘도 백키 누르도 팝업이 없어집니다. 저도 못 외우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외울까요? 사용자들이 어떤 팝업은 백키를 먹고 어떤 팝업이 안 먹고 외워야 될까요? 사용자들이 백키 두 번 눌러야 되는 앱을 외워야 될까요? 왜? 종료라는 특정한 개념을 집어넣어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넣어서 사용자들이 헷갈리게 하는 얘기예요. 사용자 헷갈릴 필요 없다는 얘기죠. 대신 반대로 종료되더라도 종료되지 않는 것처럼 해야 되는 게 안드로이드의 기본 구조라는 거죠. 또 하나의 감독을 보여드립니다. 기대하십시오. 기대하면 안 됩니다. 멋진 바다를 보기 위해서 팀에도 켜고 갑니다. 그렇죠? 내 팀에 이미 배터리 많이 먹어서 충격이 충격해서 뽑아놓으시죠? 차에 그렇죠? 그러면 이런 짓을 합니다. 갈림길에 있는데 길을 가야 되는데 차를 뽑으래요. 과연 충격을 알릴 수 있게 중요한 일인가요? 사용자의 동작을 방해하면서까지 사용자가 대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해야 되는 과연 중요한 일인가요? 전혀 개념 없어요. 환경을 위해서 갤럭시 X나 스카이라마는 락스트리머입니다. 락스트리머. 사용자들이 대기화면에서 수리할 때만 떼쓰라고 팝업을 보여줍니다. 노티를 보여줍니다. 팝업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안드로이드의 투스가 왜 있습니까? 시미니스하게 사용자의 작업에 포커스를 뺏지 않으면서 알림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팝업을 띄우는 순간 포커스를 뺏깁니다. 포커스를 뺏을 때의 작업은 사용자의 데이터를 유실하거나 정말로 단말기에서 중요한 동작이 일어나서 단말이 어플이 스스로 동작을 결정할 수 없을 때 사용자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 외에는 다 토스트를 보여주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토스트도 남용하면 안 되죠. 왜냐면 토스트는 어떤 걸 띄우는지 옵션이 모릅니다. 그래서 커스텀 토스트를 쓰거나 메시지를 명확히 줘서 사용자한테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지 않으면 얘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서비스 하나 보시면 어느 앱이 띄우는 서비스인지 압니까? 그렇죠? 개발자가 테스트할 때 제가 띄우는 거 알죠? 사용자들은 여러 개 있을 때 소스랑 서비스 쓰는 게 뭔지 모르죠? 시스템이 얘는 비싼 거 아니에요. 정말 잘만들었습니다. 기획자분이나 개발자들이 UX나 시나리오가 고민되시면 이 어플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제가 예전 회사에서 시스템이 불편해서 시스템이 개선하려고 시스템이 똑같은 걸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개선하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바꿨어요. 엉켜요, 시나리오가. 엉키고 했으니까 다시 도르기 위해요. 정말로. 너무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근데 시스템이 나타난 게 하나 있죠. 뭐냐면,
퀴에이션, 아닙니다. 퀴에이션. 저 같으면 사람을 클릭했을 때 이 사람을 팔로우, 언팔로우, 애드 투 리스트 이런 걸 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게. 그렇죠? 근데 아쉽게 그건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사용자들은 눌러보겠죠, 한번? 그렇죠? 아, 제 중요한 거 빼먹었네. 시스믹은 어플을 백키에서 동료했다가 다시 띄우면 바로 씁니다. 데이터가. 그리고 리프레시 동작을 합니다. 리프레시 동작을 해서 저 화면 위를 땄습니다. 리스트를. 그게 안드로이드가 요구하는 동작이었는데요. 어플리케이션은 분류되지 않았다.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바로 올라가야 된다. 시스믹은 그걸 충분히 분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메뉴나 컨텐츠 당연히고 그 다음에 또 하신 말씀 시스믹을 보시면 이미지를 거의 안 씁니다. 오로지 칼라색으로 이미지 드라이버가 어플 풀기 한 10년가 되는 거 많이 있죠? 실전이시라는 거죠. 근데 많이 쓰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많이 쓰지 가격을 안 줘요. 왜?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모른다고 쉽죠? 쉬운 내용이 아니라 알려줘야죠. 아이디스가 뭐가 좋은지. 이런 어플도 보여주셔야죠. 그래서 색 베이스로, 컬러 베이스로, 글라데이션 베이스로 사용자한테 충분히 다른 경험을 줄 수 있는데 오로지 디자인 그래픽을 박아야 되느냐, 이미지를 박아야 되느냐 이런 걸 보여줘야죠. 안 보여주면 모릅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스믹이 또 하는 게 뭐냐면 URL 스킴을 인터넷에서 메일에서 URL 링크 클릭했을 때 느리게 뜨는 브라우저 대신 자기가 화면을 보여줍니다. 설명한 일이시죠. 왜냐면 트위터 어플이니까. 트위터 어플이니까 트위터 URL 링크했을 때 그 링크에서 데이터를 읽어다가 자기가 네이티브로 보여줍니다. 그러면 트위터는 시스믹. 일반적인 UI죠.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핸드센트. 아까 말씀드렸듯이 핸드센트는 첫 번째, 막 글자를 따라 이렇게 분류시켰어요. 그러면 물어보지 않고, 하고 옮기지 않고, 임시 보관에 그냥 자동 저장해 버립니다. 사용자 데이터가 유지되지 않죠?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핸드센트의 얘도 정말 잘 만들었어요. 왜? 홈스크린에 런치 아이콘과 동일한 공간을 차지하면서 EJS로 정보를 보여줍니다. 아이콘만 깔면 안 보이죠? 근데 아이콘 까는 자리에 EJS 깔아줍니다. 그러면 이제 위에다가 배지를 보시죠. 안내금 메시지 하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지금 현재 홈스크린은 EJS 가운데죠. 가운데 양옆으로 3개 안에 EJS 못 들어가면 어플이 거의 실행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어서 때 홈스크린 얘기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5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 다음에 네이버 다음에 구글을 죄송합니다. 이 위제 네이버 다음도 모르는 무시무시한 게 숨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겁니다. 어플을 실행하지 않아도 메뉴 서치키만으로 지금은 서치키가 없어지니까 메뉴 롱키 서치키를 대체하죠. 굉장히 위젯에서 모든 어플에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애플은 자기 뽑기 안 하죠? 어플에 검색을 하고 싶으면 어플을 띄워야 되죠. 안드로이드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원 검색 앱을 깔고 서치 위젯에서 이름을 치면 서치한 결과를 바로 봅니다. 개발자 플러스인데 코드를 하나도 안 보여드렸죠? 그래서 에머전 메인 프로바이더를 주면 설정을 치면 석유물을 칠 수 있는 프로바이더를 주는 거고요. 서렉션이라고 그러죠. 안드로이드에서는. 그 다음에 요 메타데이터, 서처볼 이런 걸 줘야지 이 위젯에 검색한 항목에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액티비티가 실제로 서치 동작을 하는 액티비티라는 얘기죠.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안드로이드 서치. 이게 지공색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MRU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컨텐츠 프로바이더 통해서 가져가죠. 선택하시면 뭘 보여줘야 되는지 소개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선택하면 컴퓨터라는 사람을 보여주는 액티비티를 얘가 이런 식으로 스택을 쌓습니다. 그렇죠? 사용자들은 얘가 보여주면 알겠죠? 제 화면은 이 옵션을 보여주면 알겠죠? 그렇죠? 제가 이거 위에 안 보여줬으면 똑같습니다. 그냥
그 다음에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죠. 꼽살이다. 왜? 런처에 어플이 쓰레기가 있을 때 사용자가 찾아서 실행하니까 실행 안 합니다. 근데 내가 사진을 찍었어요. 워칭 카메라로. 필수적으로 막 했어. 그 다음에 거기다가 풍선 발동만 달고 편집과 모델을 뗐어요. 그거를 사이버에 보내려고 했어. 처음에 의도는 사이버에 보내려고 했는데 공유를 딱 누르는 순간 시스템이 있어요. 시스템이 가르칠 수 있다는 얘기죠. 처음에 의도하는 것이 엄연히 사람을 마음 바뀔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공유 기능을 안 집어넣으면 영원히 꼽살이 느끼는 겁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해야만 여러분 기능이 동작하는 거고,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기능을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안 하고 있죠? 똑바로지만 정해서 없습니다. 이거 비공식 앱입니다. 제가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푸딩 검색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그렇죠? 저희 반성 없습니다. 할 겁니다. 여기도 저희 덕분이 없죠? 페이스북 어려운지 요즘에 SNS 연동하는 게 위험하죠? 페이스북 연동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월드 라이브러리를 개발하고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URL 가져서 카톡 운영을 하니까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왜? 페이스북 앱에 SSO 인텐트가 열려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페이스북 공식 앱에 SSO 인텐트를 쓰시면 페이스북이 알아서 인증해서 인식이 날려줍니다. 앱한테. 페이스북 어렵게 개발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인증뿐만 아니라 노트, 이벤트, 프로파일, 피드죠. 되게 많습니다. 페이스북은 공식 앱에 인텐트를 정식으로 오픈하고 있습니다. 찾아서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페이스북 관련된 기능에 있어서 구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두 번째, 사용자들이 페이스북과 똑같은 화면을 언제든지 똑같은 배치를 봅니다. 왜? 그게 신이 있으니까. 페이스북이니까. 하나를 보는 순간, 아, 페이스북이구나. 이게 심리스라는 거죠. 까맣게 게 심리스가 아니라 사용자한테 페이스북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보여주는 애. 내가 똑같이 만든 게 아니라 만들어진 걸 써라. 왜? 오픈해놨으니까 쓰라고. 근데 페이스북 앱이 없으면 어떡해요? 이거 없으면 이몸도 그렇죠? 앱이 없으면 브라우저로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페이스북은 영리하게 앱과 앱을 액티비티를 똑같이 만들어놨습니다. 사용자들은 위에 URL과 빼놓고는 모릅니다. 정말 영리한 짓이죠? 오픈 인텐츠가 원래 그거를 만들어놓은 겁니다. 이걸 보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보시면 안드로이드 프린트하는 게 뭐가 있지만 프린트 있고 소리 크기, 색깔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탐나는 거 바코드 있겠죠. 바코드 구현할 필요 없습니다. 왜? 이미 오픈되어 있거든요. 바코드 오픈되어 있어요. 바코드 액티비티 쓰면 바코드 이걸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요. 이 자료는 슬라이드에 올라옵니다. 안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앞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POI 많이 필요하시죠? POI 하기 위해서 구글 API 쓰면 엉뚱한 게 많이 나오죠? 저희는 POI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알민이 가지고 있는 POI 액티비티를 오픈해 드릴 것입니다. 단 언제 할지 모릅니다. 코드를 많이 바꿔야 돼서 언제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저희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만드는 앱에 대해서 필요한 기능이 있으면 오픈하시면 안드로이드가 내 어플의 폰이 아닌 사용자를 위한 우리의 폰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안드로이드는 우리가 다 같이 만드는 겁니다. 내 화면을 오픈하면 사용자들이 그만큼 편해지고 사용자만큼 오픈하면 사용자들이 편해지고 더 쉬운 기능을 더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액티비티 오픈의 얘기입니다. 제가 이 얘기 했습니까? 이 얘기 절대 안 했습니다. 제가 얘기한 이겁니다. 이거 보고서 안드로이드 자판이 하시는 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죠? 안드로이드와 애플은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아예 플랫폼의 설계 컨셉이 다릅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보여준 것처럼 헛되지 않은 플랫폼을 똑같이 상대 접근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안드로이드는 안드로이드 맞게, 아이폰은 아이폰에 맞게, 그리고 아이폰은 우리한테 안 열려있지만 안드로이드 열려있죠. 우리가 박스가 돼서 안드로이드에서 아이폰과 똑같은 경험을 제공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인텐트 오픈 아니면 여러분들이 개발자들이 플랫폼 이해도를 높여서 기획자들한테 피드백을 드렸다는 얘기죠.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은 3층에서 샌드위치 나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 되시면 여기 보라에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